근데 요즘 여성분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아예 받아들이질 못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돈 많은 남자한테 정말 시집을 가고 싶다면 이 부분을 정말 명심을 하세요. 뭐 여자가 내 수입과는 상관없이 내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싶을 수 있잖아. 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LG 생활건강에 다니는 분께서 부자인 본인과 결혼한 자체가 엄청난 복인 줄 아는 상대방이라는 글이에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처럼 굉장한 자산가인 본인 집안의 아내가 되는 게 마치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엄청난 복이라는 남자친구. 너는 나만 챙기면 된다며 본인 비위만 잘 맞추길 바란다 해놓고 뭔가 조금씩 말이 바뀌어. 아이 잘 키우고 내조 잘하고 본인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업어 키우려니 막막하다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일단 일 그만두고 나만이라도 잘 챙겨라 이러는데 본인 부모님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라 내가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너무 못 믿었다. 억하지 라고 하는 글인데 일단 주작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전형적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결론이 나왔죠? 처음부터. 이게 싫으면은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배부른 소리인 게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남자는 1순위가 사실 여자의 외모 뭐 이런 건데 외모를 차치한다고 치면은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사실상 상대방이 돈이. 근데 여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드라마에서 약간 돈 많은 남자의 이미지를 잘못 만들어 놨다 보니까 뭔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은 뭔가 다 만사 끝인 줄 아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는 순간 그만큼 내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보니까 굉장한 자산가인 본인의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럼 당연한 거야. 이거 제가 과거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자산가 집안으로 가려면요 남자가 부모님한테 찍소리도 못합니다. 여성분들 중에 뭔가 재벌가에 시집가는 게 굉장히 최고인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벌가로 가면요 숨도 못 쉬고 삽니다. 진짜로. 괜히 재벌가 간 여자 연예인들이 그냥 뛰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조금이라도 수틀리는 순간 이게 그 자산가 부모님한테 내가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엄청나게 조그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부모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신혼집의 평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들한테 거의 그냥 상상 이상의 것들을 막 부르면은 가야 되고 거의 직장 상사 모시듯이 모셔야 돼요. 직장 상사가 뭐야? 거의 군대에서 간부들이 장군들 모시듯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준의 마인드면은 자산가 집안에 시집을 가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여성분들이 그냥 뭐 단순히 뭐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면은 인생이 되게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진짜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돈 많은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간다면은 내가 으스대일 수 있을 때는 내 친구들 앞에서밖에 없습니다. 본인 집도 잘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는 다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쥐뿔도 없는 상태에서 돈 많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은요 집안 내에서는 본인은 정말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위안을 받냐? 내 친구들한테 으스대면서 위안을 받는 거야.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도 정말 진지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그냥 본인이랑 비슷비슷한 생활 환경에서 자라고 비슷비슷한 그 사내 커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날 생각을 해야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이 꿈꾸는 서로 알콩달콩 사랑도 하고 서로 막 바가지도 긁어가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이런 게 완성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정말 환상 속에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보면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리고 여기서도 글을 보면은 처음에 남자친구분이 내 비위만 잘 맞춰라고 말했는데 말이 점점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 여자가 이 글을 쓴 것만 해도 이 여자의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현명함,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수준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돈을 꽁으로 먹을 생각을 했던 거야. 이 여자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남자가 처음에는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당연히 할 줄 아는 여자라는 그거를 디폴트로 잡은 상태에서 너는 그냥 나만 챙기면 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막상 연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세상 물정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 글만 봐도 왜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는지가 보여. 아무것도 모르는 얘를 업어 키우려니까 정말 막막하겠지. 자산가인 집안에 시집을 가려는 여자가 이딴 소리나 지금 블라인드에 써재기고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이 남자는 사귀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이 남자는 여기 써놓은 말이 정말 이 남자의 속마음 그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나만이라도 잘 챙겨라.
근데 이 여자는 본인 부모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자를 오히려 이제 후려치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너무 못 믿었다.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조마조마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글 쓴 여성분은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은 항상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이 여성분 말을 이렇게 해도 이 자산가 집안 이 남성분의 경우에는 이 여자랑 헤어져도 여자가 줄을 섰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다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지. 못 만날걸요? 왜냐면은 거의 모든 여자한테는 이런 기회 자체가 오지를 않거든. 이거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맞는데 여성분들이 이런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정말 이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또 그런 말씀도 여성분들한테 막 드리거든요. 제 실제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방송 중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원들이 이제 거의 박봉을 받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돈 많은 사업가 이런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를 꿈꾸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전문직 종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거니 하면서 뭐 주말에는 같이 뭐 데이트도 즐기고 와인도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이, 철없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인들이 주말에 어떤 와인 마시고 뭐 무슨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런 거는요, 직장인을 만났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냉정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퇴근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남자 만나려는 여성분들은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돈 버는 생각밖에 안 하고요, 주말에도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 남자는요, 사업을 한다는 본인의 남자친구는요, 영화를 보면서도 돈 생각만 할 거고요, 뭐 뮤지컬을 보면서도 돈 생각만 할 거고, 쇼핑을 하러 가서도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서도요, 들어가자마자 여기 종업원이 몇 명인지, 저 종업원들한테 한 달에 250씩 주고 저 3명을 굴리고, 지금 이 의자가 테이블이 몇 개니까 이게 하루에 한 몇 사이클 정도가 돌아가야 여기가 유지가 되겠구나. 이 호프집의 사장님은 한 달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한 300~400밖에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여자를 앞에 앉혀놓고 하는 게 사업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 만큼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다른 말은 포기라고 했잖아요. 사업가랑 결혼을 하는 순간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제 퇴근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부유한 사업가를 만나서 이 남자가 항상 돈 버는 거에만 몰두해 있을 때 이 남자를 서포트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여자들은요, 절대 사업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사업하는 남자보다 돈을 훨씬 더 못 벌더라도 적당히 이제 돈 버는 직장인 만나가지고 같이 공감도 하고 퇴근하고, 이제 여자들 그런 거 꿈꾸잖아요. 퇴근길에 같이 떡볶이 순대 사와가지고 알콩달콩 먹고 이런 거 꿈꾸잖아. 이런 걸 꿈꾸려면은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비슷하게 버는 직장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사업가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나랑 시간도 뭐 잘 보낼 수 있겠지? 물론 빼려면 뺄 수는 있어요. 사업가들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 기준에서. 그리고 꼬실 때, 여자를 막 꼬실 때, 썸 탈 때는 평일 낮부터 뭐 언제 뭐 그냥 시간을 계속 뺄 거예요. 일단 너를 꼬셔야 되니까. 근데 꼬시고 나면 너를 오히려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점차 외로워지고 자꾸만 내가 무슨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따분해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항상 뭐든지 다 좋은 거는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면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분께서 야, 괜히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래. 아예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네요.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자가 그건 맞는데 너무 예민한 플러스 가스라이팅 조합인 남자친구, 빡센 시댁 조합에 벌써 걱정돼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스라이팅 아닐 겁니다. 남자의 기준에서는 현실을 말하는 건데, 이 작성자는 이거를 또 주변에 무슨 이상한 뭐 친구들한테 귀 팔랑팔랑 이제 좋은 데로 시집 가려는 이 작성자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의, 야 그거 네 남자친구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도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이런 거에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내 남자친구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글쓴이님도 이런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한 이유에는 돈도 클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이런 남자와. 네, 돈도 당연히 크죠. 근데 일단 대놓고 본인 비위 맞추길 바라는 남자친구와 그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나르 성향이 있는데 제 모든 걸 버리고 타지로 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네요. 이거 못하겠으면 그냥 결혼 안 하면 됩니다.
아 그럼 대체 본인은 뭘 배려하겠다는 거야? 이 집에서는 사실상 여기를 가면은 직장도 그만두라고 하겠다. 경제적 자유를 이제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 아니 경제적 자유를 내가 누리는 만큼 나는 이 집에다가 뭘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선물 받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받으면은 당연히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이게 그냥 디폴트로 정신병처럼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살아야 저는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고 산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돈은 돈대로 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자기가 감내는 하기 싫은 거죠. 아유 진짜 어리네요. 어려. 결혼 전에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요. 알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 안 했다면 선택의 영역이지요. 뭐든 다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아직 안 했어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이야기에 남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 단돌이 잘 앉혀놓으면 결혼해서 고생길이 훤하다. 남자친구가 나르시시즘 성향이 좀 있고 나를 애기로 보기도 해서 그냥 내가 찡찡거리는 거로밖에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남자친구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돈을 걸라 그러면은 아니다에 돈을 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남자친구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애새끼 같은 마인드여가지고 어떻게든 같이 데리고 어떻게든 하드캐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어디서 잘못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봐가지고 아, 내 남자친구 나르시시스트구나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대신 나에게 돈 그렇게 못 쓰는데에도 그렇게 하는 남자들도 있어서 같은 성격이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는 거. 진짜 말 재수없게 하네. 이런 게 매매혼인가. 비위 잘 맞춰주고 누리면서 살아. 직장은 그만두지 말고. 맞춰주기 싫으면 헤어지면 간단. 돈 미세인데 또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심 없는 마인드. 오 여기 뼈 때리네요. 돈 미세인 건 맞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는 아예 모르고 있죠. 아무튼 뭐 댓글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부부 변호사 이혼의 세계 청담동 며느리라는 어떤 만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은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여성의 삶을 선망한다. 한때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도 부럽지가 않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껏 만나본 부잣집 며느리들의 삶은 참 힘들어 보였으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나는 내가 아니요 가족 구성원일 뿐. 결혼 전의 커리어나 나의 개성은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철저히 가족의 가풍과 바람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소위 사자 직업도 그저 직함만 있으면 될 뿐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일을 그만두곤 한다. 네가 뭐 변호사 의사로 나가서 일해봤자 벌면 얼마나 벌겠니? 아이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예전에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이제 우리 틀딱들 기준에서 우리나라 거의 구국의 영웅, 지금으로 치면은 손흥민 선수 같은 포지션에 박찬호 선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찬호 선수도 LA 다저스에 가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이에요. 이분 아마 천억대 부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본인 재벌가의 딸내미랑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집안은 이제 조단위 부자인 거지. 조단위 재벌가로 시집을 가가지고 이 조단위 재벌가의 어떤 그 장인어른, 박찬호 선수의 장인어른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돈은 못 버는데 그래도 사람은 착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아무리 변호사 의사로 난다긴다 해서 돈을 벌어봐야 이제 정말 부의 대물림으로 부를 엄청나게 쌓은 이런 집에 가면은 이제 찍소리도 못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 부모의 신격화다. 부잣집 자녀들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의 그늘 밑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의 카드를 쓰거나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그렇다 보니 부모의 말은 곧 하늘이요 신이로다.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엄마 편을 안 드냐? 평생을 그렇게 자라온 남편이기에 며느리도 그래야만 한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남편은 늘 부모 편이다. 분명한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남들은 부잣집 며느리 신데렐라라며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받은 만큼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부잣집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시댁이 부자인 거지 제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저 허울 좋은 종이었을 뿐. 라는 만화였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하죠.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재벌가가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한 남자들 있잖아요. 자수성가한 남자들한테 시집을 가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해도 저는 뭐 자수성가 성공했다는 반열에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지만 저는 이제 거의 소상공인이지만 그래도 저만 해도 제가 아니다 싶은 거는 귀 무조건 다 막고 아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진짜. 왜냐? 이런 기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수성가로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교육받는 것들이 뭐냐? 사업하면 망한다, 투자하면 망한다, 무슨 뭐 그냥 주변에서 뭐라고 짓거리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자수성가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무슨 여자든 친구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집불통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진짜로 부모님한테 받아 쓰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내려면 내가 이 사람과 비슷한 집안에 있든지 이 사람과 비슷하게 돈을 벌든지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돼요. 근데 요즘 여성분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은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성분들이 돈 많은 남자한테 정말 시집을 가고 싶다면 이 부분을 정말 명심을 하세요. 저는 뭐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찾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뭐 탓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도 내 얼굴은 생각 안 하고 예쁜 여자, 최대한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고 싶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자도 내 수입과는 상관없이 내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싶을 수 있잖아. 그건 당연한 인간의 욕망인 거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정말 얼굴도 예쁘게 태어났고 몸매도 좋게 태어났고 또 운 좋게 이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다면은 시집가기 전에 그거는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결혼하면은 뭔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돈 많은 남자를 내가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내가 이렇게 나의 그 대우 같은 것도 좀 받고 싶고 이렇다면은 그 돈 많은 남자가 나한테 빌빌 기면서 뭔가를 어떻게 여태까지 나하고 만났던 남자들처럼 뭔가 무릎 꿇고 빌고 막 내 눈치 보고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라면은 부자인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퐁퐁남 만나면 대우 확실하게 받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날고긴다 하는 여자들이 결국에는 전문직을 괜히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빡칠 수도 있는데,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사업 막 밑바닥에서부터 막 구르고 그래가지고 돈을 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악다구니가 있고 막 그냥 막 소위 말해가지고 승질이 더러운 면이 좀 있어요. 같은 전문직이어도 어떤 그 흑수저부터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온 전문직들은 퐁퐁 거의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퐁퐁을 당하는 그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공부 같은 것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리고 뭐 사는데 어떤 어려움 같은 것도 딱히 없었고 삶의 굴곡 같은 것도 없었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주위에서 하라는 대로 살아온 거지. 의사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그냥 의사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진대, 지금 성적이 오르면은 내 미래의 와이프의 얼굴이 달라진대, 그 말만 믿고 그냥 공부를 했어. 그리고 뭐 의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공부만 하고 이제 연애 같은 것도 거의 안 해보고 막 이런 상태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돈을 잘 벌어도 퐁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아득바득 정말 밑바닥에부터 진짜 바득바득 악다구니가 있는 이런 남자들은 전문직이어도 퐁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보통 정말 달코 다른 여자들이 젊었을 때 즐길 건 다 즐겼고 이제 퐁퐁이라도 조금 시켜야겠다 하면은 딱 봐도 여자 거의 못 만나봤을 것 같은 어떤 전문직을 찾아가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